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주변에도 부정선거를 말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퇴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측근으로서 이태원 참사 때도 물러나게 안 하고 있었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해요.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측근에서 보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좀 위험한 분이다. 그런데 나중에 캠프를 가보니까 비서실에 있는 거예요. 비서실은 정말 큰 역할은 안 하면서 윤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분이 여기 와 있네 했더니 그다음에 또 행안부 장관으로 가서 걱정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설마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중책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 주관부처입니다. 금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쓴소리하는 사람은 내치고 이 전 장관 같은 인사들만 주변에 두다 보니 이번 내란 사태가 벌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씀을 안 듣고 대단히 독선적인데 사실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데다가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음모론이나 또 아니면 일방적인 칭송을 하는 분들만 옆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 측은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고 주장했는데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금 전 의원은 헌법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그것을 어떤 독재적인 권한, 전제적인 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번 사태는 완전히 정말로 교과서적인 친위 쿠데타고요. 헌법 교과서에 나올 만한 거죠.